네, 이유는 묻지 말라. 이유는 묻지 말라. 누가 한 얘기일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전대를 앞두고 이유는 묻지 말라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다. 이유 묻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쌍따옴표가 쳐져 있죠. 누군가 이 관계자들의 이 주장이 지금 나온 겁니다. 사안이 터지고 보니 그때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했었던 거야 라면서 지금 뒷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볼까요? 여기 밑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당 지역위원장, 본부장, 상황실장 등 한 번에 20-30명씩 올 텐데 챙겨주기도 해야 하고 돈이 있어야 선거에서 이긴다라면서 앞으로 서운하지 않게 할 테니 자세한 이유는 묻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이 관계자들의 이 내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뒤늦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지금 이정근이 지역위원장 접견 등등 이 송영길 캠프에서 실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살포액이 그럼 9,400만이 넘는 거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네. 지금 이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약간 이런 돈 이런 얘기가 오간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으세요? 이정근이 돈 빌리고 다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저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아니 이제 불법적인 이것도 좀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불법적인 자금을 만들어서 네. 불법적으로 살포하기 위한 이제 조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뭘 돈을 또 빌리러 다니죠? 공개적으로 빌리고 다니냐 왜 그걸?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소위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하는 이 분들이 네. 어떤 상황에서 이정근 부총장과 대화를 나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정근 부총장의 그 여러 가지 모든 행보들, 모든 발언들, 또 금전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재 이 돈봉투 사건과 네. 연결해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언론이나 네. 검찰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이제 짜욱하게 끼는 안개들을 걷어내고 보면 그 실체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살포를 위해서 만약에 금전을 모았다면 그 모으게 된 정확한 액수라든지 돈을 준 사람이라든지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특정이 되겠죠. 네. 근데 그 전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그걸 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지 사실은 저도 좀 난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을 빌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은 사실 이미 구속이 됐고 녹취록도 나왔고요. 그런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돈봉투 이정근, 이성만, 이재명 대선 경선 때 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정근, 이성만 다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죠. 여기 볼까요? 송 전 대표가 임명한 사무부총장 3명이 모두 이 선관위원, 이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대선 경선의 선관위원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사무부총장 전원이 선관위원으로 등록된 건 이례적이다. 이성만 의원 역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됐다. 그리고 선관위원 인선은 송 전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부분 자꾸 조 의원님한테 여쭤보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 이게 사무부총장 전원이 선관위원으로 등록된 건 이례적인 거는 맞나요? 근데 저거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 세 분이 다 사무부총장은 아닙니다. 음. 사무부총장은 이정근 씨는 사무부총장이 맞고 네. 서삼석 씨는 일종의 이제 총괄 부총장이에요. 총괄하는 분이고. 총괄부총장은 예, 예. 부총장이 아니에요? 예? 총괄부총장은 부총장이 아닌 겁니다. 부총장인데, 네. 그러니까 총장이 있고 총괄하는 사무부총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부총장, 네. 그 다음에 다른 부총장들이 몇 명 더 있어요. 그쵸.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선관위를 구성할 때는 지금 저 때 선관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원장들이 몇 분 계시고 간사 역할을 보통 이제 사무부총장이 간사 역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선관위라는 것은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선을 하기 때문에 네. 각 지역의 시도당과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부총장이 선관위원회로 또 들어가요. 저게 부총장들이 3명 들어가는 게 이례적이다라는 것은 저거는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대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당의 재정 조직을 담당하는 이 사무총장실에서 네. 하여튼 2-3명 정도의 인원이 선관위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저 기사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선 경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이지.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규정을 해서 네. 연관성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선관위를 구성하면 네. 사실은 이상민 위원장이 돼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놓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임명을 못 시켜요. 그리고 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각 캠프에서 사실은 뭐 일종의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해서 네. 여기 굉장히 편향돼 있다, 바꿔달라. 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중립적인 인사로 경선을 이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재명 현재 대표긴 합니다만 왜 이재명 후보만 왜 옹호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짜냐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 있었다는. 아니 근데 저 세 분은 송영길 지도부의 그 얘기는 좀 사람들이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어떻게 말씀처럼. 이재명 네. 대표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사를 아하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연관성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어떤 기사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다음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귀국했지만 당일각 윤관석 이성만 출당이 불가피하다. 탈당이 아니고 지금 출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을 했고 그럼 송 전 대표 말고 이성만 윤관석은 어떻게 할 거냐? 출당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런 의원들이 이상만, 예, 육성으로 이상만. 나오는데 예. 이것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탄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이 믿겠냐.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만약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은 출당시켜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보호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민주당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이지.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약에 본인들이 탈당을 안 하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궁금하죠?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표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지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김연아 의원,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의 내용이 뭐냐? 시의원 공천 등등을 미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모아서 그걸 본인이 썼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 저걸 보고 또 김연아 의원이 본인의 SNS에 바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혹시 김연아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본인과 당 문제에나 주력하시죠. 물타기로 저를 고르셨다면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난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물이 아니라 불이거든요. 네. 라고 샵 물타기 시작이라고 이렇게 또 샵까지 해시태그까지 붙였습니다. 네, 일단 김연아 전 의원이 이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절대 아니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연아 의원은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윤두현 의원님. 예. 일단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연아 전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일단 당에서 이런 저런 게 있으면 네. 다 살펴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냐. 네. 다시 말해서 위법이 있느냐 이런 걸 보죠. 뭐 안 보면 정당이 아닙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보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 특정 매체를 폄하하기는 적절치 않죠. 적절치 않지만 네. 그 매체가 지금까지 낸 보도가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주장을 전하는 경우가 많더라. 틀린 경우가 라는 좀 말씀 있었다. 제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신앞의 평등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서 법 앞의 평등으로 바뀌었잖아요.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네. 우리 김연아 전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다. 음. 그 압수수색했다 하는데 아니고 송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보도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수사를 하는 경찰 관계자와 통화했다는데 자기들은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러고 네. 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크든 작든 부정부패가 있다면 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단호히 해야 되지만 그걸로 물타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 의원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혹은 출당 조치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당 일각에서는 뭐 저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 네. 당 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엊그저께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본인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본인이 출당 조치를 요청을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탈당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당사자들이 좀 결단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그 당이 사실은 더 좀 그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사실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지도부도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여부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집중됐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지도부도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두 의원에 대한 거취도 좀 내려지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두 의원 말고 송영길 전 대표로 다시 좀 살짝 돌아가 볼 거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 뭐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입니다. 송영길 지시 여부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정당법에선 지시자가 더 엄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 살포를 단순하게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현금 살포하는 걸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어도 알기만 했다면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볼까요? 송 전 대표가 돈봉투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도 이걸 직접 지시한 거에 비해선 처벌이 약하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범과 공범이라고 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정범이라고 하고 그와 관련해서 함께했던 사람을 공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사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방조범이나 교사범 같은 경우는 공범은 정범보다 처벌이 약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저기서 보는 것처럼 정당법에서는 네.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네. 지시를 한 사람을 더욱더 가중처벌하는 그러니까 정범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을 법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네. 예를 들면은 정당법에서는 그렇게 돈봉투를 살포하거나 현금을 뭐 살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더 죄목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지시를 하는 것과 단순히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아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 내버려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일반적인 형법과는 다르게 지시해서 더욱 가중처벌하는 정당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시냐 아니냐 여부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공개된 이 이정근 강래구의 녹취를 들었을 땐 송영길 전 대표가 혹시 직접 준 거 아니야? 라고 의심되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는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네, 강래구 협회장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연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진 모르겠는데 본인이 좀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근데 이 부분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혹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봉투를 줬을 가능성도 사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송 전 대표가 직접 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처벌이 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당법 50조 1항에서 직접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저 녹취를 할 때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저 녹취가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자동 녹취가 되는 기능에 의해서 네. 3만 건이 녹취가 됐었던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녹취를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기간, 짧은 기간에 녹취를 했어야 되는 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녹취가 된 여러 개 중에서 검찰이 뽑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 예를 들면 강래구 협회장이랑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떠한 신빙성이 낮다든지 이렇게 보기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송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줬다라고 하는 저 강래구 협회장의 얘기가 신빙성이 높을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검찰이 뭐 다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사안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검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 시절에 박모 보좌관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박모 보좌관 얘기는 뭐 그동안에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때문에 소환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이상 송영길 전 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이다. 근데 일단 고발이 되면 최 변호사님 연속 3번째 질문을 드리게 돼요. 일단 고발이 들어가면 고발인을 조사하고 피고발인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돈봉투 수사는 자근자근 이제 주변을 좀 하고 마지막에 송 전 대표를 부르겠다라는 거일 텐데 피고발인 조사를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고발이 되고 나면은 고발인은 먼저 조사를 하고 네. 피고발인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조사할 의무는 없지만 피고발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떠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피고발인 조사가 반드시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저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중간 전달책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돈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피고발인을 마지막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언제 조사가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